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32번째 강의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의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이어주는 절의 종류 이런 것부터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절의 개념은 절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어와 동사가 갖춰진 하나의 완벽한 형태를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것은 구라는 개념입니다. 구는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 절과 절은 여러분들 컴마로 연결할 수 없다. 이 컴마는 문장 부호죠. 펑츄에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 숨 한번 이렇게 쉬고 가는 거죠. 이 컴마는 연결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연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구와 절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요. To complete the work on time is difficul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제 시간에 끝마치는 것은, 완료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on time까지가 주어 역할인데 지금 to complete the work on time 이렇게 단어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없고요. 그죠? to complete는 여러분 to 부정사인 거죠. 동사라고 칭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뭡니까?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일을 제때에 완수하는 것은 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그 구를 명사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that we complete the work on time is difficult. 그죠?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일을 제때 우리가 완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이때는 we라는 주어와 complete이라는 동사가 딱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절이라고. 역시 문장 내에서의 역할은 주어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인 명사를 갖다 붙여서 명사절이라고 칭하는 거죠. 둘 다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각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칭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구와 절의 차이점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의 종류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까요? 절의 종류. 절은 어떤 절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등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위 접속사 and, but, or, yet 등으로 연결되는 절을 우리는 등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그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 he often lies, 그죠? 그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것도 그죠? 하나의 절, 뒤에 것도 그죠? 절.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된 문장이죠. 그죠? 주절. 이 주절은 종속절을 포함하는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they have found, 그죠? 그들은 뭡니까? 발견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그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뭐를요? that iya를. 이게 이제 that iya의 절이 뭡니까? 이게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l the women prefer sweet fruits and vegetables to sour ones. 그죠? 그래서 좀 나이 든 여성들은 이 달콤한 과일과 어떤 그 채소, 야채를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뭐보다는요? 신 것들보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앞에 they have found가 주된 문장, 주절. 그리고 that iya가 그 주절에 종속되는 그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종속절 볼까요? 단독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고 주절을 수식하거나 보충해주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주된 문장에 속한다는 거죠.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 종속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명사절이 있어요.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보어, 혹은 뭐 동격절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that 그리고 what, whether if,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that the board completely rejected his idea was surprising. 그죠? 그 위원회가 완전히 그의 아이디어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종속절이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was surprising, 놀라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명사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절. 형용사절 말 그대로 뭐라 했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절. 우리가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he was hired by a major corporation. 그는 한 주요 기업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Which specializes in developing computer software. 뭘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네요. 그죠? 그래서 이 which 이하가 앞에 corporation, a major corporation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절. 그것을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칭하고 이것도 역시 종속절에 속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사가 문장 전체의 수식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부사의 기능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절이 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접속사는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once, as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 when employees speak to customers on the telephone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뭡니까? 부사절이죠. 이 뒤에 게 they should always speak clearly 이게 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절, 그죠? 그들은 항상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주절을 앞쪽에서 꾸며주는 거죠. 문장 전체를. 그러면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고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앞에 게 부사절, 뒤에 게 주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절에는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접속사 when, while, 뭐 as, if, unless, although, after, once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거는 부사절을 이끌 때,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when, 뭐 while 다음에 you are driving 해도 되지만 while driving, 그죠? 운전을 할 때. 그다음에 as directed, 그죠? 지시된 대로 이거죠. 그다음에 as scheduled, 예정된 대로. if possible, 가능하다면. unless accompanied by the parents,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although badly damaged, 비록 심하게 뭡니까? 손상을 입었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once introduced, 일단 소개가 되면, 그죠? 소개가 되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네요. 무조건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뭐 ing 형태라든지 pp 형태라든지 형용사라든지 그죠? 이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를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접속사.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는 겁니다. 자, 등위라는 말, 그죠?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역할이 같은 단어와 단어, 그리고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며 뭐 중문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단어, 구, 절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특히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등위 접속사밖에 없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종속 접속사들은 여러분들 대개 절과 절만을 연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등위 접속사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먼저 보면 등위 접속사는 문구에서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다.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she was sick, she took some medicin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she was sick이라는 문장과 she took some medicine이라는 문장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and가 여기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d는 반드시 그 중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팠고 그래서 그녀는 약간의 약을 복용했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등위 접속사는 같은 표현 요소를 연결하여 병렬 구조를 만든다. 이 병렬 구조라는 것. 병렬 구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가 이 접속사 앞뒤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 요소를 연결한다라는 거.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innovative and traditional style. 그죠? innovative라는 형용사와 traditional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형용사인데 뒤에는 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by reducing our cost and borrowing more money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reducing이라는 동명사의 형태가 나왔고요. and 다음에 역시 borrowing이라는 동명사의 형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문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앞뒤로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또 등위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병렬 구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우리가 어떤 기본 개념부터 좀 봤고요. 자, 등위 접속사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 등위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만 생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있었죠? 그런 것들은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했는데요. 등위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만 생략이, 즉 앞에 주어가 같다면, 그죠? 자, 그래서 they analyze a sentence. 그들은 하나의 문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뭡니까? 문법을 공부한다라는 뜻이네요. day가 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부분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끌 때는 they analyze a sentence when studying grammar. 그죠? 그래서 그 문법을 공부할 때 하나의 문장을 분석한다. 이때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접속사들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nd입니다. 그죠? and 용법 뭐 많이 알고 계시죠? 기본 용법은 뭐뭇과 뭐뭇와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죠. 자, 그래서 he and I 그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he is a statesman and poet 이렇게 있어요. 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면요 한 명입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시인이다. 그리고 관사가 두 개면 두 명이죠. 그들은 정치가, 한 명은 정치가이고 또 한 명은 시인이다.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nd의 조금 특수한 용법을 보면 and가 여러분들 명령문 뒤에 쓰이면 뭡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명령문이 나오고 컴마 다음에 and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work hard and you will succeed. 그죠? 뭐 열심히 뭐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자, 3번 보죠. 3번은 동사 and 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사 come, go, send, try, see, write 등의 원형 동사 뒤에서 to 부정사의 to를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come and see me 이렇게 여러분들 원형 동사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come and see me tomorrow 그죠? 내일 와서 그죠? 뭐 나를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뭐 와서 봐라, 보러 와라. come to see 뭐 이런 식으로 come to see me tomorrow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write and tell m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글을 써서 나에게 말해줘라. 그렇죠? write to tell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뭡니까? 편지로 알려주세요. 글을 써서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to 부정사를 대신하는 표현도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명사 and 명사 수일치할 때 우리가 당연히 and로 연결이 됐으니까 두 개겠죠. 그래서 복수가 원칙입니다. red and yellow are 뭡니까? primary colo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red와 yellow 두 개죠. 두 개니까 are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Korean rice is what I like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죠? needle and thread 이런 식으로 그죠? 실과 바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Korean rice, 카레 라이스죠. 이때는 여러분 뭡니까? 이 단수 취급을 하죠. needle and thread도 여러분 실이 끼워져 있는 바늘 뭐 이런 경우 때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는 단수 취급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수외일치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경우는 복수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ut으로 갈까요? but. 자, but은 뭐 기본 용법은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으로 서로 대조되는 문장을 연결한다. He is gentle in appearance but strong at heart. 뭡니까? 외모는 굉장히 젠틀하지만 마음은 아주 강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all went out. 그들 모두는 뭡니까?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러나의 내용이 기본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와 짝을 이유로서 쓰이는 표현, not a but B라는 표현이 있죠.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이다.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B, 뒤에 것을. not that A, but that B. 여러분들, that 대신에 because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not because A, but because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는 그죠? He is not an honest man, but a vill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악한이다 이런 뜻이죠. Not that I dislike her, but that she dislikes me. 내가 그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싫어해서이다 이거죠. 즉 because로 써도 되고요. I don't play golf. 그죠? 나는 골프를 안 치는데 내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I have no time to spare. 내가 뭡니까? 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but의 용법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but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yet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yet이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대조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but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위 접속사 or의 용법. 그죠? or는 기본 용법으로 또는 혹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are to blame or I am to blame. 그죠? 당신이 비난을 받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 tea or coffee? 그죠?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tea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커피로 하시겠어요? 그죠? 아니면 혹은 또는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기본 용법은 그렇고요. 우리가 명령문 다음에 or, 그죠?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이었죠. 자, 그래서 뒤에 부정적인 내용, 좋지 않은 내용이 온다. come at once, 즉시 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it'll be too late, 너무 늦을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r의 또 다른 용법은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하면 that is, 그렇죠?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할 때, 그래서 this is the end, 이것이 마지막이다. 즉 마지막 파티다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다. 즉 마지막 파티다. dollar or a 100 cents, 그죠? 1불, 즉 100센트라는 뜻이요. 이때 or도 여러분들 즉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는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o의 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so의 용법을 보죠. so는 우리가 부사 대명사로 주로 쓰이나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뭡니까?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러므로의 뜻,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 He looked honest. 그는 정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I lent him that money. 나는 그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so는 그렇게 그래서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for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전치사로 주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for가 간혹 가다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for 뒤에는 for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for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게 for가 뭐로 접속사로 쓰였구나. 전치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comma for 주어 동사입니다. 자, for와 because의 차이점을 보면요. 우리가 의미는 fo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관적인
이유를 부가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좀 부수적인 이유죠. because는 객관적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for는 등위 접속사고요. because는 종속 접속사로서 그 내용이 because의 중점이 그죠? 맞춰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여러분들 for 같은 경우는 컴마가 오며 다른 절 뒤에 와야 된다. 그죠? 다른 절 뒤에 와야지 돼요. 하지만 because 같은 경우는 주절 앞뒤 어디에도 올 수가 있죠. 해석할 때 여러분들 for는 보통 그 이유는 그다음에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for it's morning. for the birds are singing. 그죠? 아침이다. 그 이유는 새들이 울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부수적인 이유죠. 아침이다. 이게 이제 그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것은 for는 여러분 그 위치가 이렇게 맨 앞으로 나갈 수가 등위 접속사는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과 it was hot과 we went swimming 이 문장을 이 앞에서 연결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요 사이에 와야 되는 거죠. 그 위치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저렇게 앞으로 나갈 때는 for가 아니라 because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 위치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or의 용법도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위 접속사 na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nar. 자, nar는 여러분들의 부정의 연속을 나타냅니다. 또한 뭐뭇이 아니다. 그죠? 뭐 그리고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긍정절 뒤에서 그리고 또한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 역시 의미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자, 주의할 것은 nar 뒤에는 도치구문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nar 다음에 조동사나 혹은 비동사나 그리고 나서 주어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The job cannot be done by you nor by me. 그죠? 그 일은 뭡니까?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나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 부정문 그래서 nor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they are happy nor need they mour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행복하다. 우리는 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need는 여러분들 조동사 need입니다. 우리가 조동사 부분에서 배웠어요. 본동사가 아니고요. need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nor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주어동사의 어순입니다. 그렇죠? 조동사, 주어동사의 어순.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세 번째, he sat motionless. 그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Nor did I make a move. 그죠? 나 역시 뭡니까? 전혀 몸짓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nor가 나오고 did라는 동사를 쓰고 I 주어 나온 다음에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nor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위 접속사 가운데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요. 등위 상관 접속사는 상관이라는 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 항상 함께 쓰이는 표현, 요 표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게 both A and B죠. 그죠? 우리가 이제 both가 나오면 뒤에 and가 따라 나오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둘 다 양자 긍정의 개념이고요. both의 개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 at once라든지 alike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he is both, 뭐 at once, alike, tired and hungry. 피곤하고 지친 거 둘 다죠. he is both tired and hunge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로 쓰면 안 되고요. 형용사, 형용사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like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앞에서도 썼는데 요즘은 A and B alike 형태로 주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oth 그리고 at once A and B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alike는 A and B alike. 그죠? A, B 둘 다 똑같이 뭐 이런 개념이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neither nor be. 그죠? 우리가 neither가 나오면 nor와 항상 매칭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neither, neither 이렇게 둘 다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양자 부정입니다.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이. 그래서 I like neither tea nor coffee. 그죠? 뭐 차도 별로, 커피도 뭐 별로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either A or B입니다. 그죠? or가 either가 나오면 either 그죠? either가 나오면 or를 매칭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either you or I am in the wrong. 그죠? 너나 나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he was either drunk or crazy. 그죠?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not only 여러분들 but also not only가 앞에 나오면 뒤에 but also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only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not merely, not simply, not solely, 뭐 not just, not alone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죠.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십시오.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입니다. 그래서 not only you, but also he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그도 그러니까 he를 강조하는 거니까 동사가 is로 가야 되겠죠? is,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함께 어울려 쓰이는 등위상관 접속사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에 있어서 주의할 것 병렬 구조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 그랬죠. 자, 상관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 앞뒤에 오는 어구들은 동일한 문법적인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병렬 구조라고 한다. 병렬 구조가 적용되는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환자의 symptoms 증상은 fever and dizzy. fever는 열이고요. dizzy는 어지러운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fever and dizziness. 그죠? 이런 식으로 명사의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 she wants to go either to Paris or Lond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either 앞에는 to Paris가 나왔고요. or 뒤에는 런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ither to Paris or to London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either를 이 앞으로 뺀다면, 그죠? she wants to 뭡니까? go to까지 쓰고 either를 쓴다면 그때는 Paris or London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she wants to go to either Paris or London 이렇게 항상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형태가 문법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 likes to cook and reading 그죠? 앞에는 to 부정사 뒤에는 reading 하면 안 되고요. 앞에 to cook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to read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그죠? 종속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독으로는 쓰이지가 않고 주절과 함께 쓰이는데 이 종속 접속사, 그죠? 종속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들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 접속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전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명사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동격 이런 것으로 쓰일 때 그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들. 첫 번째가 that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세 번째는 의문사.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의문사들 있죠. 그리고 whether if가 있고요.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것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자, 특징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관계대명사 이 what과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요거는 뒤에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건 관계사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각각의 that 그리고 what 의문사, whether if, 복합관계사. 그럼 이런 것들을 명사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쓰면 안 되겠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 각각 이런 접속사들을 쓰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at입니다. that은요, 여러분들 어떨 때 쓰는 거냐? 일단은 기능은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동격.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는데요. 이 뒤에 여러분들 특징이
that의 특징은 뒤에 평서문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 요소들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그죠? 다 갖추고 있는 저를 우리는 완전한 문장, 그런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hat he is a genius is unbelievable. 그죠? 그가 천재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he is a genius. 그는 천재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평서문에. 그것을 that이 이끌어서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져진 주어 구문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problem is that. 그죠? 문제는 뭐다? He said so. 그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he said so. 그죠? 완전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he announced that. 이때는 announc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가 뭐예요?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완전한 문장이고요.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그 어느 누구도 that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네가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 네가 유죄라는 그러한 사실. 그러면 이때 that은 you are guilty가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인데 이 the fact라는 명사와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가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동격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격절 취할 것. 그럼 동격절을 취하는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냐? 대표적인 게 the fact that이죠. 뭐뭐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때 that은 뭐뭐라는이라고 하고 명사를 해주면 됩니다. The truth that 뭐뭐라는 진실, 그죠? The rumor that 뭐뭐라는 소문, news도 마찬가지고요. Opinion, thought that 뭐뭐라는 생각, possibility 뭐뭐라는 가능성, idea, hope, doubt, fear, feeling, order, remark, statement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that을 동격절로 이렇게 취하는 명사들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동격의 대절과 우리가 동격의 대절 앞에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대절, 관계대명사 that 앞에도 선행사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 차이를 알아보면 첫 번째, she tries to cover the fact that her husband was dead. 그죠? 그녀는 tries to cover the fact.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죠? 덮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어떤 사실이에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동격의 대절일 때는요, 뒤에 her husband was dead. 그녀의 남편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게 동격 관계구나. 반면에 this is the fact that she was trying to cover. 이것은 뭡니까? 그녀가 숨기려고 애썼던 사실이다 이거죠. 이때는 she was trying to cover. 그녀는 숨기려고 했다. 뭐를요? 목적어가 없죠. cover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that을 뭐로 봐야 된다? 관계대명사 that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that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what, 그죠? what,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관계사에서 얘기했듯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서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절을 이끈다. 자, 여러분들 일반 관계대명사와 구별할 것은 w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예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끌지만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거죠. 자,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 그죠? I said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내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주어절. That's not what I mean to say. 내가 말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mean to는 뭐 말하고 의도하다입니다. 그래서 that is 비동사 뒤이니까 보어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I'll do what I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d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목적절이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뭘? 목적어 없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 점을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주의해서 익혀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 의문사라는 건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문사절이 원래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절에 포함되는 종속절을 이끌게 되면 그게 이제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의문사 뒤에 문장의 어수는 평서문의 어순이 죄송해요. 평서문의 어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문문의 어순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직접 의문문에서만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을 쓰죠. 이게 종속절을 이끌 때는 그때는 평서문의 어순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who did it is a question. 그죠? 누가 그것을 했느냐는 하나의 뭡니까? question, 의문점이다. 아니면 누가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who did it까지가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평소문의 어순이라 그랬는데요.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Who is he? 그가 누구인지. 이건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면 do you know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Who he is 이런 식으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do you know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do you know 다음에 who broke this 그죠? 누가 이것을 깼는지 아느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do you know 다음에 who this broke 하면 될까요? who this broke 아니죠. 이때는 do you know 다음에 who broke this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who is he에서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주어는요, this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누가 깼느냐? 그러니까 이 who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Do you know who broke this?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who did it?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문의 어순이라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구나. 여러분들 who it di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되는 절, 그 다음에 보어가 되는 절, 그 다음에 tell me니까 그죠? 간접 목적어 나왔고 직접 목적어, 그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그다음에 he is ignorant of, be ignorant of는 무엇을 모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what he is after. 이때는 여러분들 what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문사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인 것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상으로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좀 정리를 해봤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whether if입니다. 이 whether if는 언제 쓰는 거느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의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어떤 의문문들이 있어요? 두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데요.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이끌어서 그 문장 전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절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일지 어떨지 이런 식이고요.
if는요, 여러분들 무슨 기능은 주어 역할은 못합니다. 목적어 기능만 하는 거죠. 타동사에, 그것도 타동사에 목적절만 이끄는 것은 if입니다. 나머지는 whether, 그죠? whether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순이 여러분들 똑같이 이것이 그죠? 나오고 평서문의 어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자, 예문 보도록 하죠. I don't know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가 올지 아니면 안 올지를 이거죠. 뭐인지 아닌지를. 원래는 뭐겠어요? Will he come? 그죠? Will he come? 그가 올 건가요? 그러니까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whether를 붙이고 he will com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whether you are rich or not is not important. 그죠? 당신이 부유하건 그렇지 않은 건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주어가 되는 절이죠. 뭐 are you rich? 그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Go and see if anyone is at the door. 그죠? 그래서 가서 한번 봐라. 그 문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때는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whether 대신에 if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물어본다면 is anyone at the door? 그죠? 문에 누군가 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종속절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if와 whether와 if의 쓰임새라는 거죠. 자, 추가 내용을 보면요. 명사절 접속사 whether와 if의 차이점. whether와 if. 굳이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좀 본다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if는 문두에 올 수 없다. 문두에 올 수는 주어 부분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whether와 바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whether를 꼭 써줘야 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she can decide if to marry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whether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what to do, how to do it, 뭐 when to stop,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결합을 하잖아요. whether는 to 부정사가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whether to marry him or not. 그죠? 아니면 whether or not to marry him 이런 식으로 or not은 여러분들 whether 바로 뒤에 가도 되고 문장 끝으로 가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와 결혼을 해야 할지 어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to 부정사가 났을 때는 if를 쓰면 안 된다는, 반드시 whether를 써줘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 there are doubts about if the system is safe. 그 시스템이 안전한지 어쩐지에 관한 의심이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whether를 써줘야 됩니다. if를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서 반드시 whether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question is if or not. 여러분들 바로 or not이 따라 붙으면, 만약에 or not이 뒤로 간다면 if는 쓸 수 있는데 이게 or not이 바로 뒤에 따라 붙으면 그때는 반드시 whether를 써줘야지 돼요. 그래서 whether or not 이렇게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죠? 개입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f와 주로 어울리는 뭐 그런 동사 표현들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sk me if,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묻다. tell me if, 뭐뭐인지 아닌지 말하다. doubt if,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하다. decide if, 결정하는 거. know if, 그 다음에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see는 여러분들 알아보다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whether와 if 여러분들 각각 쓰임새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또한 뭐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whoever wants it,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may take it, 가져가도 좋다라는 뜻이죠. 역시 주어가 됩니다. wants i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whoever를 썼죠. whoever. 반면에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뭡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이게 주어 자리니까 whoever를 쓰고 이게 to라는 전체의 목적어 자리니까 보다 whomever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whoever와 whomever는요,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어구가 형태를 결정해요. once라는 동사가 바로 왔죠, once가. 그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든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든지에 관계없이요. 뒤에 동사가 나오면 뭡니까? 주격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ever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whomever는 뒤에 뭐가 나오죠? you like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사 할 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격이 무슨 격이라 그랬어요? 목적격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whoever, whomever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whoever, whomever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명사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명사절. 그죠? 종속절 가운데서 명사절.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적 복사가 있네요. 자, 형용사절.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접속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하나의 문장 전체가 어느 문장의 일부가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우리는 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그죠? 이전 강의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주의할 것만 딱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것 접속사와 그다음에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완전한 문장이고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불완전한 문장.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he is the boy who can speak English well. 그죠? 이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예, 그는 뭡니까?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he is the man whom I like. 목적격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this is the house where he was born. 그가 태어났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형용사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절 했고요. 종속절 가운데서는 명사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형용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죠. 자, 부사절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부사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The concern we have always had is that if Asian countries don't recover, this could spread to other countries and that is a minor problem for our country could become a severe probl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e concern입니다. concern 어떤 염려, 우려, 관심사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항상 지금껏 have had니까 지금껏 가져왔던 우리가 항상 지금껏 가져왔던 우려사항은 is that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the concern 다음에 여러분들 관계사가 생략되고 그죠? 이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왔던 우려사항은 that이다. If Asian countries 만약에 아시아 국가들이 don't recover 그죠?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 할 수도 있다? spread to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s a minor problem for our country.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이 그죠? could become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and에서 끝나고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and절에. 이 뒤에 나오는 등위절에 그죠?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자, 주어 역할을 할 때 that 우리가 접속사 that 생략할 수 있지만 접속사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 평서문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is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은 뭐다? that이 아니라 what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wha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what. 그래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지금은 하나의 사소한 문제인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that과 what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죠. 자,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times a sentence fails to say what you mean. 그죠? 가끔 하나의 문장은 fails to say, 그죠? 말하지 못한다. what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것, 그죠? 당신이 의도하는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라는 뜻. what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것, 당신이 의도하는 것. what 가능하죠? 그죠? you mean만 나오는 불완전명. say란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입니다. 자, because 왜냐면 그 문장의 elements 요소들이 don't make proper connections, 그죠? 적절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Then 그러면 you have to revise. 당신은 뭐 해야 됩니까? revise.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장을. 어떻게 함으로써요? by가 나오네요, 그죠? shuffling the components around. shuffle, 그죠? 막 섞는 거죠. 그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그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juxtapose, 그죠? juxtapose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Those that should link, 연결돼야 되는 것들을 juxtapose 하는 거고요. and가 나옵니다. and. 그리고 나서 separating those that should not. 그죠? should not은 should link에 걸린 거니까 연결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리를 시킴으로써 revise 하는 거겠죠. 아, 이게 병렬구조 문제구나. by 다음에 shuffling이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juxtapose가 아니라 juxtapos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들을 juxtapose가 여러분들 나란히 배열하는 거거든요. 나란히 배열하고 그리고 연결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separating, 분리시킴으로써 당신은 뭡니까? revise,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To get your meaning across, 그죠? get across는 이해시키다. 당신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you not only have to choose the right words. 당신은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you have to put them in the right order. 당신은 그 단어들을, 그죠? words죠? 적절한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딱 뭡니까?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words in disarray는 아주 혼란한 거죠. 그죠? 막 이렇게 혼동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produce, 뭘 만들어낸다? 단지 그죠? nonsense만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렬구조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병렬구조는 특히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